네,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약했던 1교시에 비해서 2교시 약하다고 할 수는 없죠. 누구 때문에 약해졌는지는 이제 예원 씨가 지금 그럴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예원 씨는 건들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원 씨는 안 됩니다. 저 소심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알았어요. 네. 2교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많이 살잖아요. 최근에 전세값이 뭐 60몇 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건 쇼 같아요. 좀 맞죠. 자기 지역구에 그냥 전세집 하나 있는 거고 네. 따로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전세 산다고 어제인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뭐 전세는 내 돈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같은 건 안 내고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이런 형태죠. 네. 외국이나 이런 데는 찾아보기 힘든. 없다면서요, 예.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예, 그런. 어쩌다가 전세가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한 건지 요 얘기를 그 근원을 한번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굳이 찾아봐야 될까요? 다른 거 뭐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라도 찾아오세요. 예. 전세가 일단 뜻이 뭐죠? 전세가 전체를 세낸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세낸다. 온전할 전세.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걸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이 전이라는 거를 좀 빌려가지고 바꿀 전자 해가지고 새로 나 그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세에 들어가면 전세에 계약된 그 완전히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것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월세는 또 월세는 좀 다르죠. 왜? 그러니까 월세도 같은. 그러니까 월세는 매달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 집을 임대를 했을 때 월세로 했을 때는 뭐 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전세보다 적은 게 있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임대차 계약은 똑같죠. 전월세는 다 임대차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세가 뭐 꽤 많이 살고 계신데 전세가가 지금 뭐 한 집값에만 70-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전세가 언제부터 도대체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뭐 나와 있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됐다고. 고려시대부터 전세가 있었다. 그렇죠. 월세는 없었죠. 월세는 없었죠. 그때는.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 임대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전세 있고 월세 있고 사글세 있었고. 사글세는 뭐예요? 10달치를 내는 거죠. 그렇죠. 어느 일정 부분 가리면 6개월이면 6개월치 내고 6개월 동안은 사용하는 거 매달 이제 까 나가고. 그리고 까나가고. 매일 돈 받는 데도 있었어요. 매일. 일세예요? 일세처럼. 일세집도 있었어요? 일세 있었어요. 어디에? 대전에. 오. 그래서 여인숙도 아니고 2,000원씩 그러니까 여기 임대 계약을 하고 2,000원씩인가 3,000원씩 매일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글세도 살아보고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우리 옆집에 일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줌마는 쌀도 매일 이제 그 아저씨가 돈 벌어 오면 쌀도 매일 사와야 되고 쌀도 사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옛날엔 쌀 매일 사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봤어요. 진짜 하루살이 인생이죠. 쌀도 사오고 겨울 되면 연탄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세 또 줘야 되고 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집에. 그 전세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자료를 좀 읽어드리면 전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전당? 예. 전당포? 예술의 전당 말고. 전당포 할 때 그 전당이기도 해요. 네. 예. 이거는 논과 밭을 이제 담보로 내주고 돈을 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품을 빌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를 이자로 줬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전당 제도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한 게 가사 전당. 그러니까 가사할 때 집가자에다 집사자 쓰는 거 있잖아요. 왜? 집을 빌려주고. 요즘 같은 전세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나 이제 물품을 주고 그 집을 이제 일정 기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기원이었대요. 굉장히 오래됐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문화도 아닌가 보죠? 맞아요. 원래는 중국에서 전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은 전당포 할 때 전자인데 집을 가지고 한 적은 없고 우리나라만 이제 그게 유일하게 만들어진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유일한 건 맞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집값의 한 50%에서 80% 금액이나 물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임대 계약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사용할 수 있고 비율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죠. 그래서 집을 나갈 때 그러니까 그만큼의 물품을 돌려받는 돌려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죠. 안 그러면
근데 50에서 80%를 다시 돌려줄 걸 왜 빌려주지? 그 사람도 뭔가 필요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뭔가 굴전이 필요했나? 굴리지 뭐 그게 그건 집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 거 조사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까지 이제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 여튼 그런 이유로 그런 형태로 이제 집을 빌려줬다. 그렇죠. 전세 형태가 고려 시대 때 이미 나왔다.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주 유행한 건 아니래요. 이제 왜냐하면 조선 시대까지도 네. 그 인구의 이동을 좀 막았잖아요. 왜? 뭐 쉽지 않았겠죠, 그죠? 네. 그 오가작 통법 알죠? 오가작 통법이 혹시 우리 예원 씨는 알아요? 오가작 통법? 네. 약간 랩하듯이 해줘야 돼, 이거는. 오가작 통법 모르겠는데요. Do you know 오가작 통법? 오가작 통법이 단통법하고 뭐 오늘 옷도 되게 어리게 입으셔가지고. 단통법은 사실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요? 아니 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그 보조금 지급할 수 있게 기습 보조금 지급하고 다 되구만 뭘.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 바꿀 때가 됐어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피디님 바꿀 때가 돼서 빨리 이 법이 사라져서 기습 보조금을 받아야 돼. 네. 안 그러면 제 돈 많이 내야 되더라고. 어떻게 하지? 어쨌든 오가작 통법이라고. 네. 제가 알기로는 5집이 그죠? 5집씩 묶어서 일종의 서로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집이 도망가면 나머지 4집이 그 세금을 그 집에서 내던 세금을 다 나눠내야 되고 이러니까. 북한에 그런 거 있다고 혹시 5호 담당제 맞아요. 그런 거 있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그죠. 예, 지금 기억이 나요. 참 그런 거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는. 우리도 반상회 있잖아요. 반상회에서도 만나갖고 낯선 사람 뭐 이런 거 서로 다 알 수 있겠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전에 참 무슨 그 간첩 신고하라고 할 때도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반상회 열어가지고 다 알려주고. 맞아. 반상회. 요즘 반상회 잘 안 하죠, 그죠? 하긴 그렇죠. 하던데. 해요?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반상회 하긴 하나? 반장이 있고 하니까. 네. 동장 반장이 아직 괜찮아요. 그 반상회 한다고 공고도 붙어요. 동사무소에? 아파트 같은 아파트 게시판에. 근데 반상회를 하면 보통 때는 많이 안 모인대요. 주로 어떨 때 많이 모이기 돈 관련된 거.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합원 뭐 이런 거. 그렇죠. 재건축 설명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확 많이 온대요, 갑자기. 확실히 돈이 중요해. 어쨌든 그 오가작 통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망을 못 다니게 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자기 집 뭐 지어야지 뭐 없으면 짓고 사는 거지 뭐 굳이 전세까지 이렇게 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한양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몇몇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들 그런 데는 좀 있었겠죠. 아니면 이제 유행된 건 아니고. 첩이 하나 생겼는데 좀 집에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 옛날에는 그렇진 않겠죠. 옛날에는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냥 소실 들이잖아요. 그냥 집에. 소실 작은 방에. 그 왜 단칸방에도 왜 첩들여서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인이 있는데 옆에다가 첩을 들인다고요? 네. 당당하잖아요. 뭐 못한 예전 생각하고 요즘하고 또 좀 이 성모랄이 좀 그렇게. 성모랄. 오히려 예전 사람들이 대담한 게 많아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담한. 한2개 던져주세요. 어차피 좀 지루해지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구나. 아니 그 노래 있잖아요. 꽃밭에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꽃밭에서? 예.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예, 그 노래 가사가 본래 조선시대 중기에 그 선비가 자기 사랑하는 애인한테 보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조관우가 부른 게 아니고 본래 이제 정훈이가 이제 정훈이가 수참 있었구나. 조관우 씨 리메이크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저도 최인호 선생 책에서 봤는데 조선시대 어떤 러브레터였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되고 아주 이제 벼슬길 오른 양반인데. 그 상당히 이제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당시 이제 이게 뭐 결혼한 부인도 아니고 사귀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꽃밭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꽃잎은 뭐 어디에서 왔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아주 진짜 막 자연스럽게 대담하게 그런 감정을 보내고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 뭐 아름답다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근데 잘라 말해 쉽게 말해. 저거하고 저기 오늘 이거 굉장히 무슨 뭐 섹시한 얘기 하나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연애 편집 대담하다니까지. 아니 한 집에서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다 이거 갑자기 왜 저렇게 퍽 튀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장롱문 열면 여자가 하나 나왔다더라. 오늘 꽃잎색 셔츠를 입으셔서 그래요. 이거 순수한 얘기를 뭐 이렇게. 어쨌든 감정을 대담하게 드러냈다.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 원룸에 그렇죠. 여자 두 명과 원룸 투걸. 원룸에 투걸이 가능했다. 오늘 영어가 좀 영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어 씨가 영어 잘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원 씨한테 배운 학생들은요. 점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룸 투걸 뭐. 영어 단어가 굉장히 그 영어 실력이 좋습니다. 네. 외국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외국이 아니요, 많이 안 가봤어요. 유학파요. 아 유학파구나. 두 명 유학파네? 투 유학파? 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저. 대단한 분입니다, 미영 씨가.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전까지는 이런 이제 전당 제도가 있기는 있었으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 이동을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흔한 일은 아니었고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왜 우리가 상업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기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지방의 어떤 대도시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주지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전세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근데 왜 외국에서는 없었을까? 신기하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농업 사회라는 거는 이동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느 돈을 많이 받아둬도 갖고 튈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유목민들이나 이런 데는 언제 딴 데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가 유럽이라면 우리 같으면 농업을 위주로 했으니까 인구 이동이 좀 적었겠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오랫동안 뭘 믿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줘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방송을 지난 방송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유독 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높여줄까요? 제 거 좀 일부러 좀 작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보면 크게 나와요. 레벨이 괜찮습니까? 당신 목소리도. 네.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전세와 보통 이제 요즘 월세 많이 사는데 그러면 고려시대 때부터 전세제도라는 게 있긴 있었고 조선 후기부터 확대가 됐고 그러니까 활발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일제시대쯤 거치면서 또 완전 정착이 됐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 쪽에서 이제 조선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여기 서울 한성이라든지 좀 계양지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조선의 특유한 어떤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그런 기록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 전세를 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계속 주로 임대 형태가 이제 전세가 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록을 저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록이 이제 출처는 정확하게 이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70년대 이제 우리 주거 형태 중에 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세를 산 사람이 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명 중에 17명. 100가구 중에 17가구. 근데 이제 나머지가 다 자가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월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한 30%까지 가거든요, 전세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더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라는 게, 그러니까 목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투기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뭐 이제 그 지역별 편차도 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좀 많았나 그런 생각. 목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집을 만약에 살려고 하는데 몇 억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0년,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부동산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집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다 100% 자기 돈 가지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은행들이 80년대까지는
일반 가계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IMF 이후로 이제 이 집 사는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지. 그 전에 전부 기업들에게만 대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집 살 때 그러면 집 담보대출 이런 걸 그때는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 문턱이 그래 높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 자본을 일단은 기업에 몰아줘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었지 뭐 그 거주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은행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목돈을 주는 바로 지금 예원 씨하고 말했지만 그 전세가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채권이 되는 거죠. 2년 후에 이제 원금을 돌려받고 2년간 살고 이자 대신 자기는 그 집에 사는 게 이제 되는 거고 또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지금 일단 집을 사놓으면 그죠? 지금은 내가 1억을 빌렸지만 물가가 100% 오르면 나중에 이게 가치가 확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50만 원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 가치 확 떨어지니까 자기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IMF 전까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잘 안 해줬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용이 있지 않으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자율도 그때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 집주인들이 그쵸. 은행 이자가 8%만 돼도 9년 만에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굉장히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똑같이 한 번 더 받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자가 말이에요. 70년대 이제 경제 성장할 때 아까 말했던 대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일반 민간에서 3부 이자, 4부 이자 이랬거든요. 그럼 연 36%. 연 48%를 이자해도 완전 지금 대부업체들. 네. 근데 그때는 개인들이 3부 4부 했어요. 개인들이. 근데 그 당시 은행 이자는 한 18%, 17%밖에 은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리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밖에? 아니, 근데 그 당시 일반 민간에서 서로 36%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리만 놓으면 돈 버는 거죠, 무조건.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카드 회사들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자금을 자기들은 연리 한 1%, 2%로 조달해갖고 이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 10% 이렇게 하면 중간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금융업이라는 게 본래 어느 나라든지 사실 웬만큼만 하면 망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 예대금리 차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해갖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그 개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개 아줌마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목돈 만들기 위한. 개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IMF가 보면 우리나라 어떤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항상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서 자금 초과 상태로 만드는 게 IMF니까. IMF가 우리나라를 살렸다? 살린 게 아니고 이제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그런 제도 자체를 많이 바꿨다. 은행이 망한다는 걸 처음 느낀 데가 IMF예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맨날 이제 월세 이렇게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집 사는 거잖아요. 대전에 한 80몇 년도쯤에 집을 샀어요. 영진 시내가요? 네, 저희가. 동구 쪽에 하여튼 좀 후진 집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네요, 어릴 때부터. 아니죠.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이제 산 거니까. 80년대? 80 한 7년, 8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값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집값의 상당 부분이 그 전세였어요. 근데 이제 전세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돈이 나가면 우리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세 들어온 분이 그래서 거의 갑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원래는 이제 집주인이 갑이고 전세가 을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상황이 하여튼 전세 그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들킨 거예요? 세입자한테? 알 수밖에 없죠, 그거를. 왜냐면 그 세입자가 집값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자기가 전세. 알지만 왜 나는 돈은 많지만 전세값은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블러핑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처음 집을 샀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초보의 한계가 있어. 집을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실은 눈치까지 본 건 아니지만 이 전세 사는 분들이 그때 아마 신혼부부였을 건데 그렇게 싸워요. 막 칼부림을 할 정도로 싸워요. 근데 이제 저도 불안했겠네. 저도 어리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혹시라도 칼부림하다가 우리 다치면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을 안고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칼부림하고 나서 밤 되면 또 막 그 찬송가 불러요. 또 그 집이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막 한참 싸우고 나서 밤 되면 4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시끄럽게. 둘이서만. 구역 예배도 아닌데. 미치겠는 거야, 잠자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한참 이제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집 이제 나가시게 하고 다른 전세집을 구했죠. 전세 들어오실 분을.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세만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전세 사신 분들이 서름이 예전만큼은 없죠, 그죠? 그래도 있죠, 요즘. 있나요, 아직도? 네. 집주인이 이렇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주인도 줘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막 줄까 말까 이러다가 왜 조금 떼서 주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심지어, 저 아까 그 전셋집이랑 있잖아요. 냉장고를 같이 썼어요. 왜냐면 냉장고가 우리 집에 없었고, 전셋집이 있었어요. 진짜 을대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갖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전기세 나간다고 그 아줌마가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묻지 못할 일이 많아. 집주인 아들인데. 그렇죠. 저는 집주인 아들인데. 이름만 집주인 아들이야. 맞아요. 예전에 참 먹을 것도 나눠 먹어야 되고 하여튼. 눈치 볼 건 많았어요. 눈치 볼 게 많았어요. 진짜. 서로. 요즘은 그래서 제가 눈치가 좀 빨라졌나 봐. 그때 하도 눈치를 보고 살아갖고. 그닥 지금도 있으신 잘 모르. 예원 씨는 혹시 새 살아봤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예전에 살아봤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 사는데. 어릴 때 혹시 새집살이를 해봤어요? 네. 전세? 네. 화곡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 일반 주택? 빌라. 네. 빌라는 사실 뭐 이렇게 서름이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빌라 같은 건 서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독채로 전세를 쓰면 그건 큰 게 문제가 없죠. 같이 살 때 같이 이제 뭐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작은 방 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맞아. 심지어는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제가 대동집을 사고 가양동인가 그쪽에도 이제 집을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비싼 집을 들어갔나 했는데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방이 4개인가 있는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주인인데 방을 한 칸만 썼고. 근데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 작은 방. 옛날에 그게 왜 전세예요? 그래도 그것만 월세 안 내고 그냥 보증금만 받으면 전세죠. 그러니까 집이 1억인데 7천만 원이 전세예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네. 방 하나만 집주인이 썼어요. 나중에 이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한 그것도 너무나 집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쪼개서라도 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전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집 한 채면 한 채를 다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세란 이름이 나왔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한 집을 나눠 쓰는 거죠. 방 하나 쓰는 집주인이었어요. 뭐 방 하나 같이 하면 3천만 원대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방 4개 중에 하나 쓰셨는데 7천만 원. 신기하네. 뭐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화재전환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네. 발달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복덕방이 생기잖아요. 복덕방으로.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집을 매매하고 중개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객주와 거간할 때 거간 아시죠? 네. 객주와 거간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얼핏 기억이 나는데 객주는 이제 술 마시는 데 아니에요? 주막의 역할도 하기도 했고. 여관 겸 재워주는데. 그렇죠. 원래 객주는 거리를 집으로 삼아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들인데 이 장사꾼들이 어느 한 지역의 곳에 모여서 그렇죠. 집을 짓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품을 중개해주던 사람들을 이제 객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간꾼은 뭐지? 거간은 거기서 이제 흥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객주와 일반인들을. 브로커. 브로커. 그래요? 그러니까 객주가 좀 더 높은 거죠. 지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거간들이 처음에는 상품만 이렇게 중개를 해주다가 거래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택도 매매하고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거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물건을 살 때는 그냥 가게가 있고 거기 가서 그냥 지금 마트 가서 사듯이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 사람들이 이 거간을 통해서 나 이거 사고 싶다. 정 교수랑 저랑 이제 떨어져 있는데 뭘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어디서 파는지를 잘 모르니까 영진 씨한테 가는 거죠.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소개해 줄 사람 있냐고. 내가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럼 쪼르륵 달려가겠죠.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거간꾼이었구나. 그래서 거간도 보면 여러 가지 거간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걸 거간으로 하느냐. 포목 있잖아요. 삼배나 전문 분야가 또 있군요. 포목 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사라고 해서 양양자에다가 실사자 쓰던데 이게 양털을
거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사 거간이 있었고 소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거간해주는 우거간. 그리고 집을 이제 해주는 거를 가거간, 그러니까 집 갖다 써가지고. 그리고 돈을 또 거래해주는 이걸 금전 거간이라고 했대요. 명동 사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재밌네요. 이제 이 가거간이 네. 이제 발달하면서 이름이 이제 복덕방이 된 거예요. 집주름. 집주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만 전문적으로 이제 매매하던 사람들, 집을 그러니까 내가 주름 잡고 거래했던 사람들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집주름 잡다. 주름 잡다 할 때.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거 보고 역시 눈치가 없으시네. 여기서 드러나네. 집주름. 그래서, 이 집주름들이 어느 한 곳에 이제 따로 이제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가게를 차려놓고 거래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름을 복덕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복덕방은 뜻이 복자, 불덕자, 덕덕자. 복을 베푼다? 복을 쌓는 집 그 건물 공간이요. 하긴 예전에 그 집 살 때 그 이 집이 복 있는 집인지 되게 많이 따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덕방 표시를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삼배 있잖아요. 삼배가 누렇잖아요. 삼배를 이렇게 늘어뜨렸대요. 그래요? 삼배를 누런 색깔이 이제 돈하고 금하고 이런 게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을 준다 이런 게.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에 18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복덕방이 오래됐구나. 이만한 길이가 있으면 절반 저 밑으로는 잘게 잘라놨대요. 왜요? 들어오기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잘라놓으면 못 들어가니까. 옛날 중고장면 이렇게 확 해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렴을 아주 이제 천으로 아주. 그러니까 예전 그 중국집 같은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덕방이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이 복덕방이 이렇게 오늘 있으니까 뭐 얘기가 많아지 보니까 콘텐츠가 많아.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1부 만에 하셔야 되거든요. 많은 걸 이제 전달해 주고 가야 되는 생각이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덕방 이걸 가게를 차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사람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소일거리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여기 모여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러 있는데 그 집을 혹시 전세 같은 걸 얻을 수 있느냐 누군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할아버지들 잘 아시죠 또. 대부분 찾아온다는 거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딴 동네,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람이면 굳이 복덕방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와서 이제 물어보면 그 중에 또 그 지리를 잘 아는 그 할아버지가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데려갔대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게 이제 성사가 되면 돈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성사료를 그걸 구전이라고 했대. 구전. 네, 입구째에다 돈 줬다. 입으로 팔았다. 입으로 이렇게 해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 그 구전의 값이 10%. 되게 비싸네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죠. 10%면 되게 비싸네. 집값이 좀 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은 0.3% 뭐 이렇게 받죠.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고. 여율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게 좀 이번에 참 그 돈 낮춘다고 했다가 되게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8만 개가 있대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한 3만 몇천 개 되는데 부동산이 8만 몇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때 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그때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사람들 엄청나게 시험 쳤잖아요 그때.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왜 절대평가잖아요.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이런데 토지공사 이런 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자격증 있으면 자격수당도 줘요. 직원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치면 되잖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격수당 해가지고 자격증 있으면 또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도 두실 테고 그죠? 뭐 장기도 두고 바둑도 뒀겠죠. 또 동네 여론이 화투도 했을 테고 아니, 화투는 아니고 투전 같은 것도 했을 테고 사람 많이 모이면 어쨌든 그런 돈놀이 하게 돼 있어요. 여자 얘기도 좀 하셨을 테고. 그렇죠. 어디 과부 때. 여튼 재밌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그러셨구나. 좋았어요.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근데 이제 또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굉장히 허례허식이라고 할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을 중요시하니까 양반이 돈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 거래나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절대 안 하고요. 노비를 시킨대요. 아, 그래요? 노비를 시켜서 뭐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뭐 집을 사고 팔게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하지 않나?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얘가 진짜 양반한테 권리를 위임받아 와서 왔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그거 위임장을 써줬대요. 얘는 내가 이제 그거 위임한다. 내 권리를 위임했으니 얘하고 거래를 해라. 그걸 폐지라고 했대요. 폐지. 예, 그러니까 명패할 때 폐. 폐지. 그래서 폐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게 폐지입니까?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네, 자세하게 나와요. 전부 다 한자인데. 그죠? 뭐라고 돼 있어. 노비를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뭐 그것도 그겠죠. 이 여권을 소지하신 분에게 여행과 각종 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오늘 정 교수님 뭐 없습니까? 뭘? 저희 컨텐츠 담당인데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뭐 오늘은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그냥 묻어 가시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한 번씩 뭐 열차 무임승차도 하고. 무임승차니까 또 생각나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이제 무임승차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그쯤에 그래서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데 친구들이랑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막. 유행을 해요? 근데 열차에서 보면 다음 칸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그 문을 영문이 통해서 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몰릴 때까지 몰렸어요. 끝칸으로. 그래서 이제 맨 끝칸을 감는데 안 될 것 같았던 느낌이 뭐냐면 맨 끝칸까지 가면 정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보통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끝칸을 한 칸인가 남겨놓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뻔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래. 화장실에 3명인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쪽은 화장실에. 어머. 왜냐면 우리 뭐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혹시? 들어간 건 못 봤죠. 근데 똑똑 두드렸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대답을 했죠.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남자 화장실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밖에서 뭐 지금 표 검사 있으니까 잠시 좀 뭐 일 끝나면 나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있는데 한 3, 4분 계속 이제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계속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열차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였어요. 동대구역쯤. 동대구역쯤에 이제 쓰더라고.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한 명이 이제 영무원님을 잠시 영무원님을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하고 나머지 둘이 튀었죠. 튀었는데 막 연락들이 막 무전을 치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가 다 막힌 거예요. 길목들이. 그래서 그때 얼마나 물어줬어요? 원래 30배인데 그때 그 돈, 그러니까 열차표만 딱 줬던 것 같아요. 열차표만 딱 주고, 그 값만 주고, 반성문 쓰고, 이제 무릎 꿇고, 동대구역에서. 학생이라 선처를 베푸셨네요. 그렇죠, 선처를 좀 해주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무릎 꿇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릎 꿇어야죠. 꿇어야죠. 왜? 무임승차다 걸렸는데. 돈 주면 되지. 깎아주셨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무조건 다 돼야 된다. 당당히 말하면 돼. 돈 낼게. 그러면 30배 내라고. 얼마야? 얼마면 돼? 이러면 되잖아. 30배. 그렇게 많아요? 이래.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잽싸게 무릎 꿇겠지. 하여튼 뭐, 없을 때 얘기하니까 뭐, 참 추억이 새록새록 재밌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동산 중개업도 어차피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그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그런 직종인데 그 중에 또 양반이 한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직접 돈 거래를. 윤성동이란 사람인데 영조 때 사람이래. 영조. 집주름 그때는 이제 집주름이라고 부를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대요? 돈을 버니 양반이 심의할 짓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탄핵을 받았대요. 그런 것도 탄핵을 받을 이유인데요? 돈 좀 벌었다고? 그러니까 배 아픈 거지.
나도 돈 벌고 싶은데. 우린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가지고 돈 벌고. 아이 새끼 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을까? 누군가 모여서 얘기했을까? 모여가지고 놔도 될까? 그랬더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해봐라. 연기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누군가 총대 메고 가서 말했겠죠 영주한테. 마마 이거 안 됩니다. 되겠어요 이거? 양반인데 반상의 구분이 엄연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오늘 방송은 우리 김영우 PD님이 8화를 담당하시네요. 네. 예. 그렇게 생각돼요? 네.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네. 네. 오늘 방송은 만약에 살면 우리 김영우 PD님 만약에 살면 만약에 안 되면 뭐 마찬가지로 모든 총대를 좀 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하는 김에 이제 아까 집주름이라고 했잖아요. 집주름. 그 사람들이 세운 가게가 복덕방이라고 했었고 네. 이게 1900년대 이제 서울이나 평양 이런 엄청난 대도시 이런 데서 이제 주택 매매업을 하던 그 집주름들은 또 가쾌라고 했대요. 가쾌. 가쾌? 예. 한자는 안 나와서 몰라요. 이거. 쾌사디아 할 때 쾌? 아니지. 쾌. 코에. 그러니까 쾌지나 칭칭나. 쾌변할 때. 노래까지 하시네요. 쾌화를 하고 있는데. 쾌변하는 그렇게. 쾌활하다. 오늘 정말 만능 제주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흥이 많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한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아, 부동산들이, 집주름들이. 그러니까 복덕방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허가제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막 난립하니까. 부동산이 괜찮은데 우리가 부동산 역사가 꽤 기네. 옛날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돈이. 그러니까 시골댁이 올라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 이런데. 등쳐먹는 얘기 또 나오나요? 아, 등쳐먹는 부분에서 유독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김영 PD님이. 다른 얘기보다도 야, 다른 사람 이 등쳐먹고 어리버리한 사람 이런 얘기. 정작 본인이 어리버리하신 것 같은데. 그죠? 본인의 페이서스가 깔려있나 우리 김영 PD님이 하여튼 요즘 그 전세값이 잘 나갔는데 왜 이러지? 아니 끝까지 괜찮았습니다. 8화를 담당했는데. 전세값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고 이 서민주택 서민들이 살아갈 방법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바람직한 주택 방향 우리 정세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의 전세 이 제도 좀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그 미국의 이번에 공유경제선 양반 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 제레미 러프킨. 예,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 자체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용 개념으로 유스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예상은 조만간 한 2050년 되면 지금 현재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다 바뀌고 모든 것들을 서로 이제 사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면서 이 사회적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우리 당대에 올 거라고 또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따지면 집이라는 문제도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사는 대상이 아니라, 바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리브 하는 거 있잖아요. 맞냐? 리브. 진짜 살아가는. 예. 라이브 하시려다 리브 하신 거예요? 아니, 라이브, 그치, 갑자기 리브의 개념으로 갈 거다. 영어 교실이 살짝 가미가 되면서, 그죠? 네. 서로 영어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영어 쓰면 안 좋아요. 왜요? 그냥. 가장 불리하시니까. 그 경상도. 저 카투사입니다, 그래도. 아, 맞다. 카투사이구나. 영어를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아마. 읽고 쓸 줄만 아신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읽을 줄 알면 뭐. 네. 영어도 우리 경상도 분들은요, 또 경상도식 억양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그렇게 발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스프링즈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앤서즈 이런 식으로. 일본식 영어를 배우는 분이라서 진짜 때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스프링에 S 붙였으면 반드시 스프링즈라고 읽어야 돼요. 즈를 확실하게. 스프링즈 이렇게. 원티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온 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미. 살아왔죠, 우리 이제.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 그런 발음을 하잖아요. 그럼 때리는 거예요. 틀렸다고. 미국에 살다 온 애를. 선생이 장땡이잖아. 뭐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선생님이 충청도 분이었어요. 서산 쪽이셨는데, 그분도 사투리가 이제 바닷가 쪽이 좀 심하잖아요.
I like that.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DJ 형 같은. 네, 약간 뭐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발음 또 이제 우리 중에 또 한 애가 프랑스 살다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영어를 꽤 했어요. 걔도 많이 맞았죠. 걔도 억양 이상하다고. 선생님,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자존심 좀 상하시는 것 같아. 그니까요. 네, 좀 그러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애들 앞에서 면이 안 서가니까 얘를 더. 옛날에는 선생님 틀린 거, 선생님 그거 아니고 이건데 이랬다 맞아요. 그럼 나와 이러잖아요. 내가 선생해 하든지. 그렇죠.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원 씨. 네. 예. 하여튼 뭐 저는 전세는 뭐 한 20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역사 속으로 조만간 사라질. 뭐 월세 쪽으로 아마 거의 이제 시장이 수렴해가지 않을까. 저는. 20년 후에 제가 전세를 한번 놓아보죠. 역사의 마지막 전세 놓은 사람. 나는 전설이다. 우리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을 다 살리시네요. 네. 예,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김영우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세를 놓고 이 세상을 떴다. 이렇게. 그렇게 뭐 역사의 한 줄을 또 남기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과 마지막이 기억되는 거니까. 네. 근데 처음도 잘 모르고 마지막도 아리까리한 거 아닐까? 일단 뭐 집을 사시길 바라게요. 네. 여러 개 사셔야 또 전세도 놓죠. 네. 저희 오늘 그 전세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또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